안녕하세요. 평가장입니다. 즐거운 하루,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다들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도 공부를 해야겠죠. 자, 재가기관들 홀수기간 평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몰려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가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자, 오늘은 그 12강. 자,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는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낙상 측정, 욕창 측정, 인지기능 측정. 자, 재가기관뿐만 아니라 요양원에서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많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여기서 꼭 실수가 나오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런 실수들까지 한번 우리가 극복하는,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이 돼보도록 저도 강의에 모든 걸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매뉴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뉴얼 기본 지식을 좀 보면 이 위험도 평가는 점수가 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4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크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평가 방법은 서류 확인입니다. 즉 우리 기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서류 확인을 하는데, 자, 표본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30인 이상 인원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수급자를 그러면 4명을 확인하게 되고요. 뭐 20명에서 30명 사이 뭐 이렇게 나뉩니다. 나뉘어가지고 10명 이하 이렇게 해서 2명, 3명, 4명 이렇게 수급자를 무작위로 뽑아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뽑아서 확인을 하며 해서 있다면 평가 기준대로 잘 작성이 돼 있다면 점수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수급자가 30명이면 30명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뽑아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게 다 예를 들어 4명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모두 잘 돼 있다면 점수 획득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상. 이게 난이도가 상인 게 매년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낙상, 욕창, 인지 세 가지 층에 대해서 잘 이루어져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또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에 2023 이전에 우리가 낙상, 욕창, 인지 같은 경우는 360일 플러스 30일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년도 매뉴얼이 변경되면서 이 유예기간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혼동이 오면서 기관들 제가 가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30일 이내로 작성된 기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하신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즉, 그 통합적 사정이라고 하죠. 이 안에는 낙상용차인지 위험도 평가와 우리 욕구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반드시 365일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예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365일로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세 내용은 평가 기준 말씀드려서 내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표 적용 기간은 2021년, 우리 홀수 기간들은 21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일. 그래서 우리가 21년, 22년, 23년, 24년, 4년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힘듭니다. 그래도 다음 평가 때부터는 이제 3년치로 다시 돌아가니까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하시죠. 자, 어쨌든 이번 평가는 4년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평가 대상인데 2022년에 오픈했으면 그 22년부터 평가일까지인 겁니다. 아셨죠? 집회종 기간이 우린 21년도에 기간 오픈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시면 우리 오픈 기간 날부터 평가일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낙상 위험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낙상 위험도 측정 도구를 타당한 평가 도구로 진행했냐 이거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 모든 재가기관들 또 요양원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들이 흠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흠 측정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흠 측정 도구를 낙상위험도 측정 도구를 1년에 한 번 신규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급여 개시일까지 측정을 하면 점수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급여 계획서보다 같거나 먼저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 우리가 입력하는 급여 계획서보다 늦게 만약 이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급여 계획서가 감점을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상이든 욕창이든 인지든 항상 머릿속에 가셔야 되는 건 뭐다? 무조건 어르신이 새로 들어오시면 낙상, 욕창, 인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급여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급여 계획을 하고 낙상, 욕창, 인지 욕구가 아닙니다. 아셨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측정 도구는 괜히 내가 또 튀어 보이겠다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흠 측정 도구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낙상 측정을 할 때 제가 응용변 작성법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건 연령 체크예요. 다른 거는 이분이 약을 하나 먹냐, 두 개 먹냐, 세 개 먹냐, 낙성 위험이 있네, 없네, 이거 평가관이 확인을 못해요. 근데 이 낙상 측정 도구의 평가관이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이예요.
우리 낙상 측정은 첫 번째가 이분이 60세 이상이냐, 70세 이상이냐, 또는 뭐 8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뭐 3점, 2점, 1점 나뉘죠. 60 이하는 미만은 이제 점수를 안 드리는데, 자, 이런 연령 체크는 평가관들이 확인합니다. 따라서 연령 체크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점수 합산. 점수 합산을 계산해서 점수가 틀리면 평가에서 점수를 감점시키는 평가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상 측정 점수를 뭐 3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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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4점 했다면 총 합계 점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낙상염도 측정하고 가장 말들이 많았던 게 작성자 의견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예요. 현재 평가 매뉴얼상에는 의견이 없더라도 감점이나 이런 내용은 매뉴얼에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 아마 우리 시청하신 분들 평가 진행한 기관들 보시면 평가관들이 지적사항으로 의견을 넣으라고 합니다. 즉 의견을 넣어야만 이 의견을 바탕으로 토대로 급여 계획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선택사항이지만 저는 의견을 한 줄이라도 넣으라는 응용편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싫고요. 응용편 가서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꿀팁이에요. 꿀팁. 자, 어쨌든 내가 모르겠으면 영상 한 번 더 보시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평가 기준 1번은 낙상 측정 도구를 우리가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우리가 욕창위험도 측정 도구입니다. 욕창위험도 측정 도구는 우리가 보통 브랜드 스케일 측정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튀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타당한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이 평가 측정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고, 모든 기준은 낙상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똑같죠. 급여 개시일까지 작성을 하면 되고 급여 계획서보다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낙상과 똑같다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나 욕창염도 측정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점수예요. 점수. 우리 주간보드 재가기간은 크게 이 점수에 따라서 추가 부수적인 서류들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요양원이라면 뭐 18점 이하자, 12점 이하자에 따라서 뭐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느냐, 욕창 방지 도구를 제공해야 되느냐, 분기별 측정을 해야 되느냐가 복잡해져요. 근데 아직 재가기간에는 그런 건 없어요. 없지만 평가관이 예를 들어 이 어르신이 2등급인데 욕창 점수가 막 20몇 점이 나와요. 그러면 좀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이분이 1등급 완전 하상이에요. 근데 막 욕창 점수가 막 19점에 가 있어요. 불가능한 수치예요. 불가능한. 따라서 욕창염도 측정을 실제 아마 작성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통 이게 신체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18점 이하자가 나와요. 18점 이하가. 그리고 인지가 안 좋고 신체는 좀 건강하시다 그러면 그럼 19점 이상이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응용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등급 어르신이라면 보통 12점 내외로 봐주시는 게 좋고요. 2등급에서 또는 3등급이지만 신체가 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13점에서 한 18점 사이가 나올 거고요. 4등급이나 5등급 해서 인지등급이나 이런 형태는 아마 19점에서 20점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 기준점은 조금 작성을 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다. 꼭 주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그렇게 구분 짓는 게 좋으세요. 네. 자, 자세한 설명 부분도 제 응용편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응용편 못 봤다고요? 가서 보세요. 자, 조회수 벌써 2개 올라가죠. 자, 평가 기준 2번은 욕창위험도다. 그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평가 기준 3번을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 3번은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시스트 작성법을 막 설명드리고 싶었었는데 불가능해요. 그게 저작권으로 뭐 중앙치매센터에서 걸어버린다고 하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인지기능 검사는 우리가 타당한 평가 도구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스트 CIST라는 그 측정 도구가 있고, 또 미국에서 물 건너온 우리 KMMSE라는 측정 도구가 있어요. 근데 MMSE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할 때 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시스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저작권 문제 없제 중앙치매센터 들어가셔가지고 1시간 수료하고 문제 몇 개 풀고 수료증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스트가 굉장히 어렵죠.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시스트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지만 앞으로는 시스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MMS에서 시스트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현재 평가에서는 MMS가 됐든 시스트가 됐든 평가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다 타당한 평가 도구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MMS를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시스트를 써야 돼. 공단에서 무조건 시스트 하라고 그랬어. 가 아니고요. 공단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스트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조건 시스트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셨죠? MMSE, 시스트 모두 인정되지만 MMSE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돈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트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러한 인지기능 검사도 앞선 낙상 욕창과 더불어서 작성 일자는 동일하다 보시면 되세요. 무조건 급여 개시 일까지 신규 수급자들은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급여 계획서보다는 우선적으로 또는 같은 날짜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날짜에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다 보니까 꼭 365일을 지켜주셔야 된다. 응용편에서 실전편에서 무수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자, 이러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매뉴얼의 세부적인 거로 보면 23년 1월부터는 뭐 치매 확정자나 이러한 치매가 확정된 분들은 뭐 처방전이나 진단서, 소견서가 있다면 그 처방전부터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단서예요. 예를 들어 처방전, 그럼 그 처방전 약국 처방전이라 치면 이 약이 뭐 예를 들어 3개월이다 뭐 이렇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가서 받아와야 돼요.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면 그냥 검사를 하시는 게, 인증인 검사, MMS든 시스트든 하시는 게 이것보다 낫습니다. 요양원에 원래부터 요양원에서는 있었던 이 항목이었는데 이제 재가긴에 들어왔지만, 솔직히 요양원에서도 저거 하느니 그냥 인증인 검사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깔끔합니다. 깔끔하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지금 제가 평가 기준 1번, 2번, 3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거에 대한 최종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 꿀팁이세요. 반드시 날짜를 주의하셔야 돼요. 즉 연일에 반드시 준수. 연일에는 뭐다? 365일 이내다. 2022년 말까지는 30일이 유예기간이 더 있었다면 23년도부터는 그게 아예 없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365일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까지예요. 급여 개시일. 근데 되도록 그걸 너무 맞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급여 개시일이 오늘이라면 어제 낙상용차 인지 급여 개까지 하시는 걸로 먼저 선행해 하시는 게 좋으세요. 딱 급여 개시일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렇게 가시는 게 물리적으로도 좀 버겁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급여 계획서보다 무조건 먼저 최소 같은 날짜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급여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낙상용차 인지를 했다면 평가에서는 이 위험도 평가가 감점이 아니라 급여 계획서가 감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날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날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날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의견을 급여 계획서에 넣어주시라는 거한다. 우리 공단에 급여 계획을 이제 전산 등록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종합 의견을 쓰실 때 이런 낙상용차 인지를 욕구 사정 종합 의견을 넣는 게 아니에요. 낙상용차 인지에 대한 거는 그 급여 계획서 종합 의견에 넣으시는 거예요. 종합 의견에. 아시나요? 종합 의견에. 그래서 종합 의견 넣으실 때 본 어르신은 낙상 욕창 인지 결과 뭐 낙상 위험이 높고 낙상 욕창 위험 높고 욕창은 위험이 그렇게 큰 없고 인지 기능이 위험이 높습니다. 이거에 맞춰 계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좀 넣어주시면 우리 급여 계획 평가 항목의 기준 2번에 급여 계획 구성할 때는 개인별 장기형 계획서, 욕구, 낙상, 욕창, 인지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이 종합에 들어가면 반영을 했구나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가 공단의 급여 계획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자체 계획을 내가 만들 때 종합 의견의 글을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낙상, 욕창, 인지를 그 대신 넣으실 때 점수까지 거기다 표시하지 마세요. 점수는 그냥 낙상 위험이 높고 욕창이 높고 인지기능 검사 인지 치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만 가지고 점수는 거기다 표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두 개 점수 하나라도 안 맞으면 가치 감점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빼주시고 위험이 높네 많네 낮네 이렇게만 가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평가 마스터기 종합정리 12강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험도 평가는 정말 우리 제가든 시설이든 평가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러한 위험도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수급자 개인 편철에 모두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거고요. 연도별로 이제 집어넣으셔가지고 아마 응용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편철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낙상, 욕창, 인지, 욕구, 급여 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결과평가를 냈다면 결과평가 이렇게 묶어서 한 묶음으로 연도별로 묶어서 그렇게 평가한테 주면 평가 때 굉장히 편하게 서류 점검이 편하게 이루어진다.
제 경험상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점수 감점은 없습니다. 아셨죠? 제 기준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12강 위험도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래도 최대한 상반기 안에 70강을 모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 제가 기한 평가가 잘 마무리 되게끔 저도 하반기에는 이제 저는 요양원으로 이제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전환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 그래도 저희 평가과장 믿고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카페 오셔가지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저도 보답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정보와 내용으로 우리 시청하신 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고요. 힘들어서 이 마지막 끝멘트가 꼬이네요.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